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한니발 전쟁의 마무리 리뷰로 무력한 한 명의 인간과 역사의 비애를 차분히 느껴보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2차 포에니 전쟁 전반부는 한겨울에 알프스를 넘는 모험을 감행한 한니발이 적의 의표를 찌르며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전술의 대가라는 별칭답게 당대 최강의 중무장 보병을 갖춘 로마 군대를 독보적인 기병 전술로 초토화시키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비유하자면 평범한 질럿과 발업 질럿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동성에서 앞서는 한니발 부대가 로마 군대를 이길 수밖에 없었고요. 더욱이 로마가 한니발에게 연전 연패하는 것을 보면서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5세는 한니발에게 동맹을 제의합니다. 이로써 포에니 전쟁은 양대 강국의 패권 다툼이 아니라 국제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죠. 이제 로마는 한니발뿐만 아니라 그리스 동쪽의 마케도니아까지 막아내야 하는 궁지에 몰리는데요. 로마는 평범한 이들이 눈치채지 못한 조직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위기가 닥치면 국론이 분열하지만 로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니발에게 참패를 당한 뒤에도 이것은 로마의 진정한 강점으로 남아 있었다. 이탈리아 남부는 대부분 한니발의 세력하에 들어가 버렸지만 로마가 걱정한 캄파니아 지방의 도미노식 이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로마의 다른 동맹국과 식민지도 로마 연합에 계속 남아 있었다. 한니발은 부대를 이끌고 로마 본국으로 쳐들어갑니다. 알프스를 넘기 직전 한니발 부대는 보병과 기병을 합해 총 4만 6천 명이었는데 이탈리아 땅에 내려선 시점에선 보병 2만과 기병 6천 명, 총 2만 6천 명으로 2만 명이나 줍니다. 분명 한니발은 아무도 이룩하지 못한 위협을 달성했지만 그만큼의 희생도 치러야 했던 거죠. 그런데 알프스를 넘은 이상 앞으로의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아무리 희대의 명장 한니발이라 해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추가 병력과 충분한 식량이 뒷받침되어야 했죠. 이에 한니발은 갈리아인을 비롯하여 로마와 연합을 맺고 있는 주변 지역을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로마 연합의 강고한 동맹은 쉽사리 허물어지지 않았고 한니발은 차츰 기운이 빠지면서 수심이 깊어집니다. 병력도 줄고 식량도 떨어졌고요. 아무리 뛰어난 천재여도 똘똘 뭉친 조직력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간 역시 로마 편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예측 불허의 움직임과 철저한 정보 분석,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전술도 탄탄한 시스템과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었고요. 더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니발의 버금가는 전설적인 장군이 로마에도 등장하면서 승리의 추는 급격히 로마 쪽으로 기웁니다. 훗날 아프리카누스로 불리는 스키피오의 등장, 승리의 여신이 로마를 향해 미소 지은 순간이었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이도 차지 않은 한 젊은이가 원로원 안으로 들어왔다. 64세의 파비우스나 59세의 마르켈루스의 눈에는 풋내기처럼 보였지만 24세의 이 젊은이는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라고 자기 이름을 댔다. 그러고는 에스파냐에서 전사한 선친의 뒤를 이어 자기를 그 전선의 총사령관으로 삼아 에스파냐로 파견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전에 어떤 작품에서 이탈리아어로 세레누한 분위기, 굳이 번역하자면 담백하고 소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지도자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스키피오야말로 젊었을 때부터 이런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가 연단에 올라선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흉중에는 그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난다.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난 유능하고 잘생긴 이 젊은이는 자기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그의 매력은 많은 사람을 상대할 때에만 발휘된 것은 아니다. 상대가 한 사람일 때도 발휘되었다. 오스티아에서 배를 타고 에스파냐 동해안에 있는 엠포리아이까지 가는 동안 그는 원로원이 감찰관으로 딸려보낸 실레누스를 회유해버렸다. 스키피오의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저자도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스키피오를 매우 흠모하는 듯이 보이는데요. 재수없게도 스키피오는 장군으로서의 능력도 출중하여 문 남성들을 좌절케 합니다. 책을 계속 읽어볼게요. 북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총사령관 스키피오는 미리 선발해둔 2,000명의 병사를 모았다. 이 특공대는 사령관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수비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쪽으로 돌아갔다. 눈앞에 가로누이 석호를 보았을 때 비로소 젊은 스키피오는 부하들에게 이 석호를 건너 방비가 허술한 서쪽 성벽을 넘는 전술을 털어놓았다. 스키피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어젯밤 꿈에 나타나 석호 안에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모든 것은 신에게 맡기자고 부하들에게 말했다.
실제로는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하여 세운 전술이었다. 기습작전은 완전히 성공했고 단 하루의 전투로 스키피오는 적의 거점이자 카르타고 본국과의 중요한 연락 지점인 도시를 함락시킨다. 로마에겐 행운, 카르타고에겐 불운이었던 스키피오의 등장으로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마지막 악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나마 한니발의 심리적 버팀목이었던 에스파냐도 스키피오에게 빼앗기면서 시대가 낳은 두 천재가 승부를 내야 하는 건곤일척의 싸움으로 치닫게 되고요. 파죽지세의 한니발도 10년 넘게 지속된 로마의 버티기 앞에 지친 터라 본국으로 귀환하여 스키피오와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마 전투가 포에니 전쟁의 대미를 장식하죠. 사실 한니발은 평원에서 대규모의 병력이 맞붙는 회전의 1인자였습니다. 카르타고 부대가 알프스를 넘자마자 벌어진 4번의 회전에서 로마가 속수무책으로 패배할 정도로 한니발은 변화무쌍한 전술과 무시무시한 기병수를 갖고 있었죠. 이를 경험한 로마는 한니발과 회전 형태의 전투를 영리하게 피합니다. 그 누구도 한니발을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마의 스키피오는 영웅다웠습니다. 한니발에게 회전이라는 도전장을 내밀며 정면 대결을 펼치죠. 결과는 스키피오의 완승. 칸나이 전투에서 자신이 사용한 전술을 역으로 이용한 스키피오의 지략에 의해 비운의 천지 한니발은 역사에서 쓸쓸히 퇴장합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는 지중해 패권 국가의 지위를 강고히 합니다. 그리스도, 마케도니아도 카르타고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제3차 포에니 전쟁으로 일컫는 싸움이 벌어지긴 하지만 로마의 싱거운 승리로 끝나는 통에 제3차라는 이름도 무색해졌고요. 한니발에게 로마라는 비빌 언덕이 존재했다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뛰어넘는 업적도 가능했겠지만 역사엔 가정이 없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한니발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르타고의 함락을 쓸쓸한 비애감으로 바라보는 로마 장군의 시선을 소개하며 리뷰를 마칩니다. 그는 비록 승자였지만 인간만이 아니라 도시와 국가 그리고 제국도 언젠가는 멸망할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트로이,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20년 전의 마케도니아 왕궁에서 번성하는 자는 반드시 쇠퇴한다는 것을 역사는 인간에게 보여주었다.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는 모르나 승리한 로마 장군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트로이군 총사령관 헥토르의 말을 입에 올렸다. 언젠가는 트로이도 프리아모스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전사와 함께 멸망할 것이다. 뒤에 서 있던 폴리비오스가 왜 하필이면 지금 그 말을 하느냐고 물었다. 스키피오 아에밀리아누스는 폴리비오스를 돌아보며 그리스인이지만 친구이기도 한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폴리비오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영화를 자랑했던 제국의 멸망이라는 위대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로마도 이와 똑같은 순간을 맞이할 거라는 비애감이라네. 모든 순간은 영원하며 처음이자 끝이고 마지막이다라는 어느 시인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